15일 새벽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60만 개가 비행기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확진자 수 64만 명을 넘어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미국으로 향한 것인데요. 한국에 진단키트를 요청한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태국, 사우디, 브라질 등 120개가 넘는 국가들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미국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보내줬죠. 미국 대표 언론 팍스뉴스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서 미국의 급박한 상황을 어필한 후에 한국이 미국에 60만 개의 진단키트를 보내주기로 했다 라며 추가로 15만 개의 진단키트가 미국에 곧 전달될 것이라 전하면서 한국은 중국 밖에서 이번 사태가 대규모 확산된 최초의 나라였지만 초반부터 대규모 검사와 접촉자 추적으로 인해서 큰 혼란 없이 대부분 통제되었다며 한국의 방역 능력을 극찬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도 한국이 미국과 미국인의 진단키트를 지원해준 것에 감사한다 전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수십만 개의 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에 감사하다 라며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자 협력국이라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은 결정을 내릴 때 무조건 미국을 통해서 해야 한다 라는 식의 발언으로 한국의 외교적 결례를 여러 차례 범했던 주한미군 대사, 얼마 전 사임했죠. 조선 총독을 연상케 하는 수염으로 논란이 됐던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최근 이렇게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한국산 진단키트가 인천공항에서 방금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철통 같다. 한국에 감사한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진단키트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도를 180도 바꾼 발언을 하게 되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다. 한국은 돈을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 라며 최근 한국 측이 제시한 주한미군 방위비 최소 13%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생명줄과도 같은 진단키트를 보내준 한국에 저렇게 강경한 발언을 한 직후 베트남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응우수언 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개발 원조를 명목으로 4,200만 달러의 협정을 체결한 것인데요. 베트남과 미국이 올해 유독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였고, 이 둘의 관계는 어느덧 밀월 관계라 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중국과 패권 경쟁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동남아 지역이 전략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미국이 유독 동남아 지역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으로 동남아에서 절대 강자로 떠오르는 한국과 이렇게 계약서까지 미리 작성해 놓았고, 한국의 힘을 빌려 동남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준비를 해두었죠. 그런데 베트남이 이번 사태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렇게 팔 벌려 미국 자본을 환영하기 시작하는 한편,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한국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베트남이 맞다, 한국이 베트남을 손절하면 베트남 GDP가 300조에서 100조 원이 날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국의 요구대로 삼성, LG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 직원들의 베트남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베트남의 위기는 시작되어 버렸죠. 베트남의 일부 언론들이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하지 않다며 베트남이 개발한 진단키트는 하루에 1만 개, 마음만 먹으면 생산량을 3만 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한 데 이어서 베트남의 일방적인 통보로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의 긴급 회항에 많은 한국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또 웅유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가 일본의 아베 총리와 만나 베트남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해 이번 사태를 함께 해결하자라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는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인데도 이렇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최근 연예인들과 꽃놀이를 즐기기 바빴고, 아베 총리는 자택에서 자신의 애완견과 휴식을 취하면서 일본 유명 가수가 집에서 춤추자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른 동영상을 함께 이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학을 미루고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로 일본 학생들은 이렇게 모두 교실로 등교를 했고, 선생님만 모니터 속에 등장해 수업을 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든 일본. 이게 많은 일본 국민들이 선생님의 안전만 생각하고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인가? 이거 장난이지? 코미디 아니야? 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안정세로 접어든 한국과는 달리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일본에서 일본의 리더가 충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베트남은 이러한 일본의 방역관리 노하우를 극찬하면서 함께 해달라 요청한 것이죠. 베트남이 이렇게 헛다리를 짚는 동안 한국의 무역위원회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베트남산 목재 합판에 최대 10.65%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베트남 합판은 한국 시장에서 무려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한국무역위원회는 베트남에서 너무 싸게 국내로 들어오다 보니 한국 기업들과 고용에 피해가 생긴다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미 베트남이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의 가파른 임금 상승 추세를 우려해서 포스트 베트남, 즉 베트남이 아닌 미얀마, 라오스 등 다른 국가로 공장과 투자를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영은행이 한국의 국민은행과 호주 커먼웰스뱅크에 대한 대표 사무소 면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KB국민은행은 대신 미얀마로부터 외국계 은행 최초로 현지 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며 미얀마에서 대출, 기업금융, 인프라금융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 등의 사업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사태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되면 베트남 기업 전체의 40%가 파산할 것이라는 이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베트남 전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베트남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 총리는 6.25 70주년을 맞이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하자며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전국에 마스크 공급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100만 장은 너무 적다, 시원하게 해줘라라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더욱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결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많은 한국인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마스크 오부제 정착 등으로 마스크 수급이 많이 안정됐다.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면서 참전 국가에 총 10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네티즌들은 6.25 전쟁 참전국 마스크 공급 계획을 반기며 우리도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 미국은 물론 왕실 친위대까지 보냈던 에티오피아는 꼭 챙겨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간다도리어 하루에 마스크 1000만 장 이상 생산하는데 총 100만 장은 너무 적다. 이왕 지원해줄 거 시원하게 해줘라라면서 2장 판매 유지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주일에 4대장 될 때까지는 국내 수급에 힘써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이미 몇몇 약국에는 마스크가 남아돌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 품귀 현상에 필터 등 원재료 값 상승으로 가격도 올랐다는 반박이 달렸습니다. 일주일에 새 장씩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빨리 끝나야 우리도 안전하다라고도 했습니다. 100만 장을 보내주기로 했다는 결정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왕 보내줄 거 시원하게 해주자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가 현재 일주일에 1인당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해외 배송 대상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오부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재고량 증가로 수급 상황이 안정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1인당 마스크 구매량 확대는 다음 달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재고가 부족하면 다시 줄일 방침이라는 겁니다. 마스크 구매량을 늘리기로 한 건 하루 평균 생산량이 1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어서였습니다. 발병한 올 1월 659만 장이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월 1259만 장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마스크 구매자는 4월 첫 주 1988만 명에서 셋째 주 159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수급에 여유가 생기면서 재고가 늘자 신규 공급 중단을 요청하는 약국도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 전국 약국의 86.6%가 마스크 재고를 보유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 구매를 위해 일주일에 2번씩 판매처를 찾아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가령 자녀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해야 한다면 이제 본인이나 자녀의 출생연도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에도 일반 공휴일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입니다. 올해 전쟁 70주년을 맞아 해외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해외 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마스크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BBC 등에 따르면 최근 독일 연방주 16개 곳은 대중교통과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탈리아도 다음 달 3일경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들도 공공장소 방문자나 특정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하게 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계획과 더불어 이미 우리나라 진단키트는 수출 2억 불을 돌파하며 방역복 부문만 수출이 3만 %를 돌파하는 등 수출 역량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만 %라는 수치는 전 세계를 휩쓴 지난 4월 우리나라 의료용 방진복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 증가율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따른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서도 일부 품목은 바이러스 수혜를 입고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수한 방역 성과를 토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K-방역 관련 산업은 대표적입니다. 진단키트는 물론 손소독제, 라텍스 장갑 등은 기록적인 수출 실적을 갱신 중입니다. 감염 우려로 지구촌 인구 다수가 집에 발이 묶이면서 관련 품목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K-방역 산업은 지난 4월 우리 수출에 한 줄기 단비로 작용했습니다. 해외 각국이 한국산 의료용 방진복, 라텍스 장갑, 손소독제 등을 앞다퉈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단키트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수출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올 1월 3,400달러, 2월 64만 3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3월 2,410만 천 달러에서 4월 2억 123만 4천 달러로 8배나 뛰었습니다. 수출 중량도 1월 0.002톤에서 2월 1.6톤, 3월 32.4톤, 4월 178.6톤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손소독제와 외과용 라텍스 장갑의 지난 4월 수출액 역시 전월 대비 각각 7,755.8%, 7,313.6% 치솟았습니다. 사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언택트 비대면 산업은 경제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 전자상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이 확대되면서 지난 4월 우리나라 컴퓨터 수출은 전월 대비 99.3% 늘어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기반 저장 장치인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는 254.5%, 레이저 프린터도 12.9%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에서 각종 경제활동을 하면서 홈코노미도 부상했습니다. 홈코노미란 집과 경제를 결합한 단어로 집안에서 각종 쇼핑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 행태를 일컫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화장지 제품의 4월 수출액은 122.3% 올랐습니다. 즉석밥, 가공식품, 김치 등 각종 식제품 역시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진단키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사위 호건 주지사는 한국의 진단키트는 정부의 금괴처럼 애지중지하며 보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들여온 진단키트를 미 연방정부의 금괴 보관소에 비유하며 현재 비밀 장소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배우자를 더 한국 사위로 불리는 호건 주지사는 미 워싱턴 포스트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공수한 과정에 관한 물음에 엄청나게 소중한 화물이었다. 주민 수천 명을 살려낼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포트 녹스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켄터키에 있는 군사기지인 포트 녹스는 미 연방정부의 금괴 보관소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가 수송품을 압수할지 모른다는 걱정은 안 들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마스크를 공수해왔다가 연방정부에 몰수당했다고 이야기하더라며 약간 걱정이 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어 수송 과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였다면서 한국과 22일간 밤낮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한국 대사관, 국무부 인사들과 대화했으며 과학자들은 이 진단키트를 파악하려 했다고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또 미 식품의약처 피다와도 조율했다며 그러다 마지막 순간 한국에서 출발하기 24시간 전에 피다와 출입국 관리소의 승인이 떨어졌다고 긴박하게 이뤄진 공수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해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랐으며 우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화물을 경비했다며 진단키트를 실은 항공기가 도착한 날주 방위군과 경찰을 공항에 배치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가는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 대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워싱턴 서군 마셜 국제공항으로 들어오게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재도 비밀 장소에서 주 방위군과 경찰이 함께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진단키트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지만 검사에 필요한 면봉이나 시약 등 다른 장비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며 검사 수요를 맞추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한국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검사 키트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 업체가 만든 신종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통보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쓰일 수 있게 됐습니다. 피다는 우상 헬스케어가 제출한 긴급 사용 신청을 승인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국내 업체가 피다로부터 진단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승인을 받은 진단키트는 우상 헬스케어의 젠느 파인더 플러스 리얼 엠피킨도 환자 검체 속에 있는 바이러스의 유전물질 리보엑사날나이를 진폭해 감염 여부를 진단하됩니다. 단 이번 승인은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긴급 사용 승인과 관계없이 미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해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정 주 안에서만 사용되는 진단키트는 긴급 사용 승인 없이도 주 정부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실험실 표준 인증인 클리아 인증을 받은 연구소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연구용 부품을 구입해 진단키트를 제작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이 여기에 수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CNN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계약서 등을 인용해 한국의 SD바이오 센서와 솔젠트, 오상 헬스케어 3개 업체가 피마와 1140만 달러 상당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마치고 제품을 선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빨리 끝나야 우리도 안전하다라고도 했습니다. 100만 장을 보내주기로 했다는 결정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왕 보내줄 거 시원하게 해주자고 나선 것이었습니다.